배우는 이미지가 생명인데 지금 누가 박도라를 써? 박도라는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나면 배우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고필승 또한 박도라에게 누명만 벗으면 된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었죠. 하지만 황 씨를 붙잡아서 공개 기자회견을 했고 황 씨는 감옥에 들어가서 죗값까지 치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달라지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고 박도라를 찾는 감독이나 작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는 박도라는 자기가 먼저 감독과 작가에게 전화를 돌리며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용기 있고 당당하게 말하길 감독님.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억울한 누명이 모두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당하게 시청자 앞에 나설 수 있어요. 저 정말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위약금 무느라고 할머니 돈까지 다 써버렸는데 그 위약금들 돌려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부터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할머니한테 빚진 것도 다 갚아야 해요. 감독님. 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박도라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고 지금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 희생한 할머니와 계란 세례까지 맞으면서 자신을 지켜주려 한 고필승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깟 자존심 내려놓는 건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에 박도라는 절실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라의 사정을 모두 들은 감독들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박도라 씨, 딱한 사정은 잘 알겠어요. 지금 누가 도라 씨보다 힘들겠어요? 정말 나도 돕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도라 씨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바닥이 이미지가 생명인 곳이란 거요.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 사건 발생한 것만 기억하지. 억울한 누명 푼 거는 기억을 또 안 해줘. 그니까 뒤늦게 법원 가서 무죄 밝혀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니까. 박도라 씨 나쁜 기사 1000개 만개 나왔지만 누명 푼 기사는 몇 개나 나왔는 줄 알아요? 고작 10개 20개 되려나? 그러니까 누명 풀었다는 건 도라 씨 생각이고 도라 씨는 아직 스폰 여배우 이미지예요. 박도라는 감독들의 말에 섭섭했지만 시청률에 따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감독과 작가들이 이미지 좋은 배우를 찾는 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감독과 작가에게 거절을 당한 박도라는 쓸쓸하게 방송국 근처 커피숍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발걸음을 돌렸고 마침 그녀를 알아본 한 방송국 관계자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박도라 아니야? 요즘 그렇게 감독이랑 작가들 찾아다닌다며? 근데 스폰 이미지로 굳어버렸는데 누가 저런 배우를 주인공 시키겠어? 요즘 이미지 좋은 배우도 얼마나 많은데 이제 박도라는 진짜 힘들지 싶다. 박도라가 다 들리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도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곳에서 이렇게 쓰러져 버린다면 또 나쁜 기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도라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쓰고 한참을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갔다고 느껴질 만큼 끊임없이 펑펑 울던 박도라는 눈물을 쓱쓱 닦고 창문을 열고는 세상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나 박도라. 이렇게 주저앉지 않아. 꼭 배우만 하란 법도 없잖아.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다시 멋진 인생 시작해볼 거야.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친 박도라는 세수를 하고 눈물 흔적을 지우고 방금 운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밝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고필승은 다시 기운을 차린 박도라를 보면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자신 또한 박도라를 위해서 다시 일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박도라처럼 이미지가 안 좋아진 고필승 또한 방송계에서 다시 직업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고필승과 박도라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고필승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면서 박도라를 안심시키려고 했고 박도라 또한 고필승이 부담 갖지 않게끔 자기도 계속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도라의 할머니가 일단 밥이나 좀 먹자면서 칼국수를 끓여왔고 그 칼국수 맛이 어찌나 진국이던지 박도라와 고필승은 그동안 지고 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필승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맛있는 거 우리만 먹기가 세상한테 미안해지려고 하네요. 할머니처럼 음식 솜씨 좋으신 분이 식당을 차려서 이 솜씨를 널리 알려야 하는데요. 그러자 박도라는 어떤 생각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랑 진짜 같이 식당 차리실래요? 할머니가 요리하시면 제가 직접 서빙도 보고 계산도 할게요. 할머니 솜씨면 대박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자 박도라가 서빙도 보고 계산도 하는 게 걱정되었던 고필승이 말리기 시작했지만 박도라의 결심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계속 앉아있을 수만 없잖아. 그리고 우리 할머니 레시피도 그냥 썩히기도 아깝고 오빠, 우리 진짜 한번 해보자. 대박 식당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박도라와 고필승은 개업 준비를 시작했고
준비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충청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사립재단 이사장이자 요식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박 회장은 자신의 죽은 아들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로 나한테 손주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 박 회장은 충청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소유한 대학 이사장으로 학교 부지 땅값만 해도 수천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갑부였지만 유일하게 있던 아들 하나를 사고로 잃고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죠. 박 회장은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한 여자인 장수영과의 혼사를 반대했었던 걸 지독하게 후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서 요절할 줄 알았다면 지가 같이 살고 싶단 여자랑 결혼이라도 한번 하게 해줬을 걸. 인생 뭐 있다고 그렇게 사랑한단 여자랑 결혼도 못하게 막았는지 미안하네. 박 회장은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인 장수연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진 박 회장은 비서를 시켜서 장수연에 대해 조사하게 하였고 그녀에게 친아버지를 알 수 없는 웬 아들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장수연이 그 아이를 임신한 시점이 자신의 아들과 사귀던 시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한 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박 회장은 고필승을 자신의 안가로 불렀습니다. 자네가 고필승 맞나? 예, 고필승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박 회장은 고필승의 뒷조사를 하던 중 그가 최근 박도라 할머니와 함께 순정 칼국수를 개업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자연스럽게 순정 칼국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순정 칼국수 개업을 도왔다지? 근데 그 칼국수 집이 얼마나 맛있다던지 우리 직원들이 꼭 한번 가서 맛보라고 하더군. 칼국수집 할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맞지만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하신단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 대신 자네를 먼저 부른 거라네. 고필승은 요식업계의 큰손인 박 회장이 칼국수 집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 이 소식을 당장 박도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 회장님, 프랜차이징 제안 감사합니다. 제가 박도라 씨 그리고 할머니와 의논해보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이 나서 고필승은 집으로 왔고 박 회장의 비서는 고필승이 소파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한 올을 주워 박 회장의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박도라는 칼국수 집을 개업하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기 시작하고 게다가 요식업계의 회장으로부터 프랜차이징 제안을 받자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너무 잘됐다. 우리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걷자. 그렇게 고필승과 박도라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칼국수집 문이 열리며 박 회장과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고필승이 박 회장을 보고 놀라서 박도라에게 박 회장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갑자기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도라야, 이분이 바로 박 회장님. 이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회장은 고필승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손주였구나. 내게 남은 유일한 핏줄이었구나. 정말 내 아들을 쏙 빼닮았어. 정말 잘 자랐다. 정말 잘 컸다. 고필승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모습이었고 박도라 또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만이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며 우리 필승이 할아버지시구만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라면서 박 회장을 고필승의 할아버지로 인정하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고필승은 뒤늦게 만난 박 회장을 사랑과 존경으로 모셨고 아들을 잃은 뒤 슬픔 속에 살아오던 박 회장은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필승과 박도라에게 세상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었고 증손주까지 보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게 된 박 회장은 하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